소중한 진짜 역사 손희쌤입니다. 자, 선생님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뭐 또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우리 이 고1 첫 번째 보는 시험이죠. 모의고사 시험. 학력평가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. 이 학력평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능을 대비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까지 해서 쭉 이렇게 계속 치러지게 될 겁니다. 특히 첫 학력평가니까 정말 많이 긴장하시고, 대체 어떻게, 나 이거 시험 어떻게 봐야 돼? 라는 이제 막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이 중등 과정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중등부 쌤들이 좀 더 이제 모여서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자라고 해서 만들었고요. 학력평가가 아무래도 3월에 치러지다 보니까요. 고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보게 돼요.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. 근데 고등학교 유형으로 나오긴 할 거예요. 앞으로 보는 모의고사 다 이런 유형입니다. 그래서 우리 중학교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먼저 가늠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공부를 중학교 때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진단을 좀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렇게 뭐 성적에 반영된다거나 이거 못 봤다고 해서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 막 어쩜 좋아 큰일이야 라고 할 건 없어요.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시기니까. 그리고 쌤과 함께 이제 이 학력평가 준비 특강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온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.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, 같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쌤이 프린트 올려놓은 거 다 프린트해서 가져오시고 연필하고 이제 뭐 펜 같은 거 다 준비해 놓으세요. 색깔 펜 같은 거.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거 같이 동그라미 하고 글 쓰는 거 같이 개념 정리하는 거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 학력평가 문제지부터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는 모의고사들을 차곡차곡 다 모아두세요. 이거 완전 너무너무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.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가서 보는 모의고사도 이제 우리 고등 과정에서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정리를 해주실 거거든요. 그거 다 모았다가 내가 틀린 부분 있잖아요. 틀린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는 걸로 확인하시면서 좀 이제 공부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수능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한국사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중학교 역사 2에서 한국사를 배우잖아요. 역사 1, 세계사 하나도 안 나와요. 역사 2에서만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중학교에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이 첫 번째 학력평가에서는 출제가 됩니다. 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거의 없을 테니까 이때는. 그리고 조금 또 중요한 게 이제 이의개정 교육 과정, 이 고등 한국사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사가 한국사 1, 한국사 2로 나눠지게 돼요. 교과서가 2개입니다. 우리는 이제 예전에 역사 1, 역사 2여서 역사 1이 세계사였잖아요. 근데 여기는 한국사만 1, 2로 또 나눠지고요. 한국사 1이 고대하고 일제 국권 침탈 과정까지. 그리고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부터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 상황은 한국사 2에 들어가요. 요 부분만 이렇게나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한국사 2에 해당하는 근현대사 내용들, 요 내용이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. 근데 우린 중학교 때 솔직히 한국사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많이 배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총 9종의 출판사 교과서로 된 내용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요거는 뭐 요 정도로 하고 선생님과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씩 또 알아볼 내용들이 있고요. 우리 이의개정 고등 한국사를 이제 관련한 내용들 조금만 더 보자면 내신도 수능 한국사도 절대평가예요. 그래서 절대평가 일정 기준 이상만 되면 다 좋은 점수를 준다는 거잖아. 그지? 그래서 내신은 A에서 2단계까지 나누고요. 90점 이상이면 A등급. 90점만 넘으면 돼요. 근데 한국사라고 하는 거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배우잖아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좀 해보겠다고 하면은 1등급 A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수능 한국사, 수능도 너무 쉬워요.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학력평가는 수능에 대비하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능 한국사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이제 이 성취 정도가 뭐냐면 한국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겠죠? 요거 물어볼 거예요.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우리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이 아닐까요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거? 아주 난해한 거?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다. 그리고 1등급은 40점만 넘으면 됩니다. 100점 만점에 40점 아니겠죠? 50점 만점에 40점이에요. 그래서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2등급, 3등급까지 점수가 요 정도인데요. 50점 만점이라고 했어요.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한국사는
요 정도 등급 이상이면 된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 그 전형이 나와요. 보면 3등급 이상이면 돼요. 대체로.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. 대신에 이제 뭐 교육적으로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이제 좀 1등급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좋은 대학교도 3등급 이상, 뭐 고려 뭐 이런 대학 있잖아요. 그죠? 아무튼 그런 대학들도 3등급 이상이면 된다. 그러니까 많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. 열심히 하면 한 만큼 그 성과가 보여지고 그 성과가 다 좋은 점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우리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면 쌤이 그때도 또 얘기를 할 건데, 우리 선택지들 있잖아요. 문제를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. 1번부터 5번까지. 그 선택지들의 내용이 전부 다 참만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문제와 관련 있는 답은 한 가지겠죠. 근데 선택지 자체가 꼬질 않아. 막 꼬아놓고 말도 안 되는 내용 막 섞어놓고 그러질 않아. 얘네들 되게 진실한 애들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을지문덕 장군께서 임진왜란때 활약했다. 이런 내용 안 나온다는 거예요.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활약했다.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. 뭔 말인지 알겠죠? 다 선지 자체가 꼬질 않았기 때문에 정말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만 좀 구분하면 되는 그 정도의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힘들지 않게 쌤과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좀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와 함께 또 이 시간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한국사만큼은 다시 좀 완성된 상태로 좀 재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게 쌤이 정말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만나도록 해요.